K-뷰티가 전 세계를 휩쓰는 현상, 그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수많은 K-뷰티 브랜드들을 위한 글로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있는 기업, 실리콘2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K-뷰티 열풍의 숨은 설계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리콘2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이 브랜드들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조선미녀, 그리고 메디큐브, 아누아 같은 이 스타 브랜드들이 실적 전체를 앞에서 끌고 가는 아주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실리콘2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까요? 그 비결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 두 개의 바퀴를 동시에 굴리는 강력한 투트랙 전략이 있습니다. 이 전략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한편으로는 아이허브 같은 거대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아주 빠르게 접근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열면서 물리적인 영토를 그야말로 공격적으로 넓혀가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아주 영리하게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프라인 전략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게 바로 모이다라는 이름의 자체 매장입니다. 여긴 그냥 물건 파는 곳이 아니에요. 현지 소비자들이 K-뷰티를 직접 만져보고 발라보고 경험하는 핵심 거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매장들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모이다 매장 하나하나가 월 평균 2억에서 3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이건 뭐 엄청난 현금 창출원인 셈이죠. 자, 그럼 이 투트랙 전략이 과연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지금부터는 주요 지역별 사업 현황을 뜯어보면서 실리콘2가 세계 지도를 어떻게 넓혀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미국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전환이 있었어요. 예전에 하던 아마존 직거래 사업은 접었고요.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두 개의 핵심 축에서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축이 뭐냐면 첫째는 아이허브 채널을 통한 매출이 아주 강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거고요. 둘째는 세포라, 얼타뷰티를 넘어서 이제는 타겟 같은 주류 유통 채널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특히 올해, 그러니까 2025년 4분기에 타겟 입점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건 K-뷰티가 정말 미국의 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다음은 유럽으로 가볼까요? 지금 실리콘2의 가장 큰 시장은 바로 유럽입니다. 여기서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략을 보면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럽 확장 계획을 보면요. 딱 짜여진 로드맵이 있어요. 1단계로 폴란드의 유럽 대륙 전체를 커버하는 물류 허브,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요. 2단계로 이걸 기반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핵심 국가에 모이다 매장을 엽니다. 그리고 벌써 3단계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다음 타겟으로 보고 있죠. 자, 그럼 미래의 성장 동력은 어딜까요? 회사의 시선은 이제 중남미, 바로 라틴 아메리카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한 준비 작업은 이미 착착 진행 중입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바로 올해 2025년 하반기에 멕시코 법인과 물류창고가 문을 엽니다. 이게 첫 단추고요. 이걸 시작으로 2026년부터는 중남미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로 빠르게 확장하는 걸 보면 투자자로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K-뷰티 시장 점점 더 뜨거워지고 경쟁도 치열해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실리콘2만이 가진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경쟁 우위는 뭘까요? 그 해답은 바로 물리적인 인프라에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대부분 경쟁사들은 한국에서 해외 소비자에게 바로 물건을 보내죠. 하지만 실리콘2는 미국 같은 핵심 시장에 아예 현지 법인이랑 물류 창고를 직접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관세 때문입니다. 실리콘2는 자사법인으로 물건을 보내니까 낮은 내부 거래 가격으로 관세를 내는데 경쟁사들은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비싼 관세를 내야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가격 경쟁력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실리콘2만의 구조적인 경쟁력, 즉 경제적 해자인 거죠. 자, 그렇다면 2026년 이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회 요인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아주 탄탄해 보입니다. 첫째, 멕시코를 거점으로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거대한 중남미 시장이 있고요. 둘째, 기존에 깔아놓은 모이다 매장들이 이제 안정화되면서 수익성을 쭉쭉 끌어올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K-뷰티의 글로벌 시장 침투율이 아직도 굉장히 낮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다시 말해서 실리콘2가 앞으로 개척해 나갈 시장이 여전히 무궁무진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투자자로서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K-뷰티의 글로벌 확산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계속될 텐데 과연 실리콘2는 이 파도의 가장 앞에서 계속 서핑을 할 수 있을까요? 본 내용은 특정 종목 추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투자 판단의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